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의 난선생이 최입니다. 반가. 더위가 약간 꺾였나요? 아니라고요? 아직 덥다고요? 더워요. 그래서도 난 할아버지는 당분간 온실에 근처도 오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워서 연세 있으셔갖고 저도 가만히 있으면 땀이 줄줄줄 나는데, 지난주에 그 에어리디스 오도레이타 2원 외 11품종이죠. 그래서 그다음 오도라타, 그죠? 오도레이타는 저희가 이벤트를 했고 쌍대 주문하신 분들한테는 가능한 다 쌍대를 보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근데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에 전에 구매했는데 꽃이 안 나와서 또다시 구매한다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도레이타는 이렇게 보시면, 자, 입문자분들도 쉽게 아실 수 있게, 일단 뿌리가 많이 발달한 착생 중에 착생란이죠. 생긴 거 반다 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다, 그 다음에 요런 비슷한 류하더라고. 속강유접도 많이 하는 품종인데, 얘는 이게 반다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반다보다 키우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꽃이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사이즈가 작아서 농장에서는 나오지만, 농장에 이제 비료 관리도 하고 잘 하고 빛도 충분하니까 그러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등치가 어느 정도 커야지 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근데 나는 그래도 지금도 꽃 등치가 좋고 막 새순도 다 빠진 꽃이 안 나와. 예, 말씀드리겠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얘는 전에 한번 꽃대가 당연히 나왔었고, 아직 그 중에 이게 왜 꼬였냐? 너하고 안 친하고 싶어. 왜 그래? 자, 이렇게 있는데, 잎이 보세요. 저희 거는 받으시면 약간 그린색에서도요, 살짝 노랗죠. 근데 내가 키웠는데 잘 키웠는데 잎이 아주 초록색이잖아요. 아주 진 초록색은 빛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랗게 되면, 빛이 충분하면 꽃은 다 펴요. 피는데 가정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재배법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낮에는 직사광선을 받고 밤에는 최대한 이게 빛을 걸른 빛에서 최대한 많은 빛을 준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빛이 직사광선하면 큰일 나고 그러지 않고, 내가 놔뒀는데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너무 진하다 잎이, 그럼 빛이 부족한 겁니다. 빛을 좀 더 주면 꽃을 달릴 거고, 올해는 이미 늦었죠. 그리고 가정은 이런 질문도 있어요. 가정에서는 꽃이 나오나요? 농원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꽃눈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고, 올해 못 보신 분들은 내년에 봐서 잎이 너무 진하지 않게, 진한 분들은 빛을 좀 더 강한 빛, 직사광선 아니에요. 방금 전에 좀 더 강한 빛을 주면 충분히 꽃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갈 때 최대한 뿌리를 안 자르게 해서 스프레이 뿌리고 보호를 했는데도 조금씩 꺾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잎도 약간 노랗고 이렇게 점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재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최대한 저희가 깔끔하게 해서 쌍대짜리 보내드렸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얘가 꽃이 필 때 되면 일단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꽃이 필 때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곰팡이 밑에 묻어 있죠. 그렇죠? 온실 안에서는 곰팡이가 더 심해요. 근데 이제 얘를 아주 어렸을 때 꽃들 자랄 때는 알코올 있죠. 알코올을 좀 뿌려갖고 곰팡이를 좀 없애고, 그 다음에는 통기 잘 되고 바람이 잘 쏘는 데 있으면 곰팡이가 사라져요. 이것도 여기 곰팡이 되게 심했었는데 물로 따로 씻지 않고 통기 잘 되는 앞쪽에다가 통풍 잘 되는 곳에 했더니 곰팡이가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꽃은 내 거는 왜 꽃이 좀 작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력이 약할 때 꽃이 좀 작고, 요것도 지금 꽃이 그렇게 작진 않은데 좀 크죠. 근데 요거보다 좀 더 크게 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커지면 꽃이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이 달리게 하고, 그리고 이 오도라타를 고양이 꼬리 난초라고도 불립니다. 여우 무슨 붓 난초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보면서 왜 고양이 꼬리 난초라고 했지?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캣 테일 오키드라고 치면 나와요. 이게 고양이 꼬리 닮았나? 아니면 여기 고리가 이렇게 생긴 고양이 꼬리 닮았나?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든 고양이 꼬리 난초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향은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기분 나빴다고 하도 딱 맡으면 막 기분이 막 상쾌해지는데,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향을 뭐라고 직접 맡아서 왜 난 선생이 저 향을 표현을 못하나 맡아보시면 알아요. 꿀향 같기도 하고 아카시향 같기도 하고 맑은 청향 같기도 하고, 졸릴 때 맡으면 더 그러고. 네, 향이 아주 좋은 오더라타. 관리는, 오더라타는 빛은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에 너무 추우면 안 돼요. 12도 이상 유지해 주시고, 한참 성장한 기 있죠. 성장기 때는 물을 더 많이 줘야 돼. 보통 때는 여기까지, 이 겉으로 볼 땐 별론데 이 안에 뿌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스프레이 뿌려서 안 되고 여기를 담궈 주셔야 돼요. 아니면 물로 샤워기로 흠뻑 주든가. 그래서 여기를 충분히 적시고, 그 다음에는 보통 때는 2, 3일에 한 번이나 3, 4일에 한 번에 적시고, 여기다가 가끔 생각나면 스프레이 뿌려주는데, 성장기 때는 아침 저녁으로 여기 말고 이렇게 노출된 뿌리 있죠. 노출된 뿌리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스프레이 해주면 훨씬 더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렵지 않은 품종이에요. 그다음에 에리데스 오데리타 역시 향이 좋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3번이죠. 3번에 벌버필름 라시오필름은 뭐 꽃이 특별히 지금 뭐 꽃이 나올 때는 되는데 특별히 나올 때는 없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있으면 부작으로 그냥 키우실 분은 키우셔도 되는데, 이게 분채로 계속 키워도 돼요. 지금 뿌리 활착해 있어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키워도 됩니다. 그리고 벌버필름은 추위에 약하다는 거. 이것도 한 12도 이상 겨울철 유지해줘야 되고, 빛이 세면 안 돼요. 반 그늘 정도. 내가 키우고 있는데 계속 노릇노릇 마른다. 그죠? 그러면 뭐죠? 빛이 센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녹아서 없어졌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고 부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자라면 여기 뿌리가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릴 때 이런 데다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놔두고 키우시면 자동으로 타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다 붙어요, 이쪽으로. 그때 또 끊어서 키우면 아주 쉽게 부작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데다가 나무 하나 딱 꽂아주세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나무판 같은 거 딱 꽂아요. 얘가 자라면서 타고 오라겠죠, 이렇게. 그죠? 아니면 내가 뭐 바위나 석부작 있으면 그 바위 옆에다 딱 놔두면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라서 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 꽃이 피면 향을 맡아서 향을 죽일 수 있는데, 근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 향 또한 직접 맡아봐야지 어떤 향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작고 깜찍하고 귀여운 벌버필름이었고, 그 다음에 에리아 오베이타가 제가 할 때 좀 독특하게 이게 뭐죠? 무인도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 외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찾으시는 분들이. 이거는 좀 독특하겠는데 일반 난하고 착색 난초고, 그죠? 그 추위에는 조금 얘 좀 약하고, 그리고 저희가 갈 때 잎이 탄 거는 저희가 덴드로비움 쪽에서 키워갖고 이게 타서 좀 자르긴 했는데, 이렇게 생긴 건 병이 아니라 주로 빛이 세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때 빛이 너무 세지 않게 키우시면 그냥 때 되면 이렇게 요때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꽃이 나오고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이렇게 좀 있는데 요거 그냥 뽑아서 조금 더 큰 분으로 갈아주시면 돼요. 근데 분 크기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큰 분, 여기서 조금만 더 큰 분으로 그냥 옮겨주시고 스텝 감싸서 바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프레나리아 아트로퍼퍼리아, 이것도 인기가 많았어요. 일명 바나나 같이 생겨서 바나나 난초라고도 하고, 각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사각형 난초, 사각 난초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면 바나나 같이 생기고, 이것도 이렇게 반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점들은 가정에 가서 갑자기 번져서 노랗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하지 마시고, 그럼 따주시고, 이런 경우도 사실 병이 생기긴 한 거예요. 탄저가 있긴 하나, 이런 것들은 균 때문에라기보다는 환경 때문에 그래요. 빛이 세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빛 조절해서 놔두면 되고, 만약에 얘를 이렇게 강한 빛에 놨더니 노랗게지고 더 심해질 거고,
그럼 아 이게 빛이 세구나 그러고 좀 더 그늘로 옮기면 훨씬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꽃은 그냥 얘도 여름에서 가을 겨울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핀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근데 약간 부정기적으로 피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보니까 뭐 초봄에도 피는 적도 있고 그래서 하시고 이게 지금 꽃이 나올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꽉 찼죠. 그래서 분은 얘는 조금 큰 분 꽃이 나오고 벌브감을 자랄 때 크게 등치시키지 자라니까 높지 않고 좀 낮은데 조금 더 큰 분으로 키우시면 충분히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잎선이 여기가 이렇게 얘는 지금 검게 반점이 많아서 그러는데 얘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바나나 같은 노란색과 넓은 잎 그죠? 간단한 잎,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가운데 흰 줄이 있고 살짝 라인이 있어서 이런 선을 보는 재미, 꽃도 있지만 선을 보는 재미고 그 다음에 이것도 햇빛 너무 세면 안 되고 겨울철에 추우면 안 돼요. 이것도 12도 이상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린들리아이는 두 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요거는 100% 꽃이 피고 요거는 내년에 피지 않을 것 같아요. 피는 분도 간혹 있지만 조금 요즘 사이즈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죠. 얘는 치석곡이라고도 한답니다. 왜 치가 이제 모일치예요. 모일치. 이렇게 보면 따닥따닥따닥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떤 데 보면은 그 배 밑에 그 뭐죠? 딱개비인가 그러나 이렇게 막 굴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막 붙어 있잖아요. 따다다다 붙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벌브가 막 따다다다 이렇게 분주해도 저 부작해서 막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모일치 벌브들이 막 모아 있다 해서 치석곡이라고도 불리우고 노랗게 꽃이 이쁘게 피죠. 꽃이 피는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재배할 때 얘는 약간 반그늘하고 반양지 사이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시커멓고 온도하고 상관없고요. 봄에 무조건 피는데 햇빛이 적은 분들은 밤만 늘어나고 꽃을 못 봅니다. 그래서 빛이 조금 세야 된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추위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것도요. 근데 좀 전에 소개했던 에리디스나 벌버필름이나 지금 이거 에리아보다는 추위에 좀 강한 편이죠. 얘는 8도, 7도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 부작은 지금 바로 부작하는 것보다 한여름이잖아요. 지금 한참 막 여름에 막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애들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 약간 선선한 바람 부는 거 이달 8월 중순 넘어서 이제 그때 부작하시는 거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틀리아 유퉁스타는 이거는 지금 보면 뿌리가 안 봐도 원하죠. 이렇게 바닥에서 뿌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받아보신 분 중에서 이렇게 뿌리가 푸툭푸툭 꽉 찼죠.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넓적 요거보다 1, 2cm 더 큰 화분으로 숯에 더 감싸서 옮기면 되고 식재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카틀리아나 이런 착색 난초를 아주 전문가가 아닌 이상 통기가 안 되는 그 이태리 화분이나 분이 이쁘다 그래갖고 유약 발라진 화분에 심으면 실패를 많이 해요. 가장 쉽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여튼 빨리 말릴 수 있는 화분으로 해서 물을 자주 줘도 마르면 병도 안 걸리고 잘 키울 수 있어요. 화분이 크고 통기도 안 되고 유약 발라져 있고 그러면 누구나 쉽게 키울 수는 없죠. 그렇죠? 요건 또 똑같습니다. 일반 카틀리아처럼 키우면 되고요. 제가 볼 때 얘는 이렇게 좀 낮은 화분 있죠? 낮은 화분이 훨씬 더 선이 이렇게 생겨서 이뻐요. 이쁘고, 부작했을 때도 굉장히 이쁩니다. 부작했을 때 이렇게 부작해도 되고,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부작했을 때 꽃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죠? 꽃은 생각보다 이렇게 화면상 봤을 때는 알록달록하고 노란 거에 막 이렇게 점 있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분위기 있고 괜찮고 향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도 그냥 잘 키우시고 지금 보시면 뿌리 발달은 뭐 워낙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 얹어서 이 정도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완전 착생 중에 착생이죠. 그죠? 그리고 추위에는 좀 약하고 빛은 잎 봐갖고는 제가 볼 때 여느 카틀리아보다는 조금 빛이 세도 돼요. 그죠? 잎 상태 봐갖고는 잎이 얇고 단단하죠. 그러면 조금 빛이 좀 세도 돼요. 요거랑 비스무리한 애가 또 있죠. 그게 바로 골든 피커크.
골든 피코크도 이 화분 자체로도 키워도 돼요. 좀 더 키워도 돼요. 내년이나 후년까지 키워도 되는데 뿌리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뽑아서 바로 분으로 갈아도 돼요. 지금 이거 하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니까 조금 더 큰 분으로 갈든가 부작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분 갈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뿌리가 계속 나와요, 바깥으로. 그럼 이렇게 플라스틱 말고 터분 있죠? 조금 큰 터분에 이렇게 집어넣고 키우면 그냥 같이 그냥 덩어리로 줘서 클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워낙 알아서 하시고. 골든 피콕도 여느 카트리아가 똑같습니다. 그죠? 햇빛은 일반 카트리아보다 조금 더 세도 돼요. 얘도 보면 잎이 뾰족하죠. 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반그늘보다는 약간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셔도 꽃도 확실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얘도 꽃이 피면 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너무 이쁜데 얘가 향만 나면 좋겠는데 향이 안 나. 그죠? 향은 안 나는 대신에 오래 가죠. 오래 가고 아주 깜찍하게 이뻐요. 이게 나중에 다화성으로 피고 잎도 이뻐요. 보통 때 이런 카틀리아 종류는 잎선이 되게 이뻐서 이렇게 이뻐서 화분만 적당하게 잘 넣던가 부작 이쁘게 해놓으면 잎선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그 다음에 굿싱인 펜시 골드는 이게 보면 뿌리가 꽉 찼잖아요. 근데 요거 뿌리 이런 거 이거 어떻게 걱정돼서 요거를 막 사이에 빼려고 이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르세요. 나와 있는 벌에 전혀 상관없어요. 과감하게 딱 또. 나는 선생님 잔인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 갈 때 과감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뿌리 다 이렇게 잘라도 돼요. 뿌리가 없으면 모르는데 안에 많이 돌아 있어요. 꽉 차갖고 자르면 또 나오니까. 그리고 나는 혹시라도 여기 꽃집이 나와 있어서 나는 분 안 갈래.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을 확률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꽃 나올 때까지 좀 더 버텨보고 내년 봄에 분갈해서 되거나 아니면 뭐 한 9월 말 중순쯤에 분갈해서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주 상태 좋고 단단하게 잘 커서 그리고 여느 카틀리아하고 그냥 똑같이 잘 키우시면 됩니다.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로드리게시 알바. 로드리게시 알바 센스. 요거는 다행히 내일 배송, 오늘 배송 거의 다 끝났는데 내일 배송하는 거기 때문에 로드리게시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이 여느 카틀리아가 똑같이 키워주는데 이것도 빛이 조금 세도 돼요. 얘도 조금 더 세도 되고 이게 다 큰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럼 이 화분에서 옮길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3년 정도나 4년 충분히 키우시면 여기 바글바글해져요. 이렇게 키우시면 꽃도 보고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이대로. 이게 의외로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5개밖에 준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도 문의하셔갖고 약간 어린애들 판매했는데 이제 진짜 없어요. 없어갖고 판매할 게 없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 이렇게 키워서 얘는 덩어리져도 이뻐요. 이렇게 덩어리지는 게 이쁘니까. 그리고 분은 이대로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제가 분 갈아서 이렇게 다 뿌리가 다 내려놓은 거니까. 여기 보면 뿌리가 벌써 나오네. 그죠? 이렇게 벌써 나오죠. 이거 왜 깔망 안 썼어요? 그러면 그때 요거에 맞는 깔망 없어서 그냥 굳이 얘 깔망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 분을 심어놨던 거예요. 제가 직접 심었거든요. 이렇게 샘플 나와서. 이쁘다.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냐. 작은 애들은 또 요런 매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에노 12번은 딱 2개 나가고 이건 내일 배송할 거예요. 배송할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그대로 키우세요. 왜냐면 브라질에서 들어와서 활착 안전하게 병 없이 활착하고 새수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요거 건들지 말고 여기서 내년까지 키워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내가 진짜 나는 이 분이 싫어. 그런 분은 그냥 가르쳐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안 건드리고 이대로 키우는 게 좋다. 분이 좀 작아 보이나? 절대 안 해요. 충분히 키울 수 있으니까 하고 여느 카틀리아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아주 독특한 비닐 컬러가 예쁜 비닐 컬러가 더 나오면 좋겠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독특한 색의
우크라이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입하신 분은.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카틀리아 우크라이나 플레미아 KS6P06은 샘플이 없어요. 두 개 있는 거 다 나가서 그거는 사신 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잘 아시니까 사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 단가 나가는 걸 사셨다면 실력이 있으신 거고, 혹시라도 샀는데 나는 그래서 잘 못 키우는데 욕심내서 사신 분 있으시면 그냥 그 화분이 조금 작아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꽉 꼈거든요. 꼈으니까 그대로 물 주고 그대로 뽑아갖고 뒤쪽에다만 스테만 덧대갖고, 저희 오키자 톱은 2호분 있죠. 2호분 정도나, 일반 톱은 몇 호가 맞을까요? 그것도 2호가 12니까 11? 12 정도인데, 만약에 일반 막 톱은 쓰실 거면 높잖아요. 위험해요. 높이 뭐 이렇게 깔아서 높이 조절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 뭐 나는 그냥 부작해버릴래 그러면 이미 실력 있어서 부작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고 여름 요거 지나고 8월 중순 넘어서, 그죠? 약간 선선해질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뽑아서 분을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모든 카틀리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 노빌리아 같은 경우는 좀 단가 많은 게 높잖아요. 물론 원종들이. 그래서 문제가 죽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안 죽이는 방법 뭐라고요? 화분 큰 거 안 쓴다. 욕심내서 분갈이 2번 하더라도 3번 하더라도 그 사이즈에 맞춰서 나가면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했죠. 네, 특별한 게 없어갖고 간단했고, 제가 좀 강조한 게 에어리데스 오더레이터만 혹시 못 본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그 빛 조금 내년에는 조금 더 세게 하시고, 겨울에는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꼭 볼래? 그러면 빛을 조금 세게 두면 무조건 나와요. 대신에 잎이 많이 노래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뿌리에 착색난이니까 뿌리에다가 성장기 때 물을 좀 많이 자주 아침 저녁 뿌려주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2023년 7월 30일 월요일 난 팔아요 재배법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번 할 때 알려드릴 거고, 지난번에 제가 뭐 하나 실수한 거 있던 것 같은데 요게 아닌가? 모델리타 벌버 필름, 벤자민 렌들라이, 피코크, 시민 피시골도 아니냐, 없네요. 실수한 게. 전에 실수했던 거. 하여튼 항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곧 여름이 끝나고, 이제, 그래서 끝나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고, 물놀이 하러 가시는 분은 물 조심하시고, 계곡 같은 거 특히 조심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난 팔아요 재배법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